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밥값 안 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와 은퇴 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세대에게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넉넉한 월급으로 친구들과 식사하며 한턱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매번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존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계를 왜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먼저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훌쩍 넘긴 박종호입니다.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다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30년 지기 친구 3명과의 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이 친구들과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항상 제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했지만 어느새 당연한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친구들 중 한 명은 항상 지갑을 놓고 왔네. 다음에 꼭 내가 살게라고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치료비 때문에 빠듯하다며 넉넉지 않은 상황을 내비치지만 고급 골프 클럽에 다니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예 당연하게 제가 계산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계산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합니다. 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매달 4명의 식사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모임에 가기 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모임 후에는 아내에게 숨겨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이제 와서 각자 계산하자거나 나도 이제 부담이 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서운해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돈 문제로 오랜 우정을 망치는 건 아닐까 망설여지네요. 그렇다고 계속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밥값 안 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근로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들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비와 의료비로 지출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현역 시절에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달 약값이나 병원비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밥값 몇 번 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월 반복되는 지출은 결국 노후 생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 밥값까지 계속 내야 할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정이 많고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세대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배우자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둘째,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주고받는 균형이 깨질 때 스트레스와 분노,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번 밥값을 내는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이번에도 내가 또 내나?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까? 혹시 내 지갑만 보고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이런 생각은 모임 전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만남 자체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서 자존심을 지켜온 70대 남성에게 이러한 불균형한 관계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만나주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로 발전합니다. 셋째,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언제든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상당수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경제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나와 배우자의 미래 병원비와 간병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밥값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와 자녀들이니까요.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경제적으로 일방적인 관계는 정리하세요. 앞서 언급한 밥값 안 내는 친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식사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완전히 깨진 관계예요. 다음에는 내가 살게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이 안 오는 사람. 나 요즘 형편이 어려워라고 하면서도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세요. 만남의 장소를 식사가 아닌 차나 산책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도 정리하세요. 우리 나이의 자존감과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실수를 자꾸 들추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는 정신 건강에 독입니다. 영호야, 너는 예전에 진급에서 탈락했었지? 하하와 같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거나 요새 노인들은 다 이래라며 연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불편함을 전달해보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점차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정리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자녀 자랑, 손주 자랑, 젊을 때 얼마나 잘났었는지 3시간 내내 떠들다가 내가 말하려고 하면 그래 그래 하고 대충 넘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나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냥 청중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해보세요. 반응이 없다면 점차 만남의 시간을 줄이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늘 불평 부정적인 사람도 정리하세요.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세상 욕하는 사람은 내 기분까지 나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정부는 늙은이들 죽으라는 거다. 이런 말만 반복하거나 만나면 아픈데 얘기만 3시간 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화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오늘은 좋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제안해보고 안 되면 만날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은퇴 세대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대화로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참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오래 알고 지냈는데 솔직히 요즘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연금으로 생활하니까 매번 모임 식사비를 내기가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 둘째, 만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비용이 많이 드는 식사 모임 대신 공원 산책, 집에서의 차 한 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으로 변경해 보세요. 요즘 건강을 위해 식당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중앙공원에서 만나서 걷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손주 봐주는 날이라. 이런 이유로 2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넷째, 여러 사람 있는 모임으로 바꿔보세요. 1대1 만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변경하면 경제적 부담이나 대화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나 모임에서 함께 만나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음에는 내가 계산해주길 바란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거나 나는 이제 각자 계산하는 방식이 편하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슷한 상황의 새 친구를 만나보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취미 모임 등에서 비슷한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을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래된 부담스러운 친구보다 새로 만난 취미 동호회 친구들과 더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탁구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 노래 교실에서 알게 된 분들과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세요. 부담스러운 친구 관계보다 배우자, 자녀,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려울 때 진짜 힘이 되는 건 가족입니다. 주말에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보세요. 외식할 때는 자녀가 계산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셋째,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보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베푸는 기쁨을 느끼면서도 부담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넷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어르신은 70세에 처음 시작한 수채화로 80세에 전시회까지 여셨대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교실,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이 노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제 남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한 밥값 안 내는 사람처럼 나만 손해보는 관계는 지갑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지요. 오늘 말씀드린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하면서도 절대 안 사는 사람, 과거 실수를 들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그리고 매번 세상 불평만 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까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들과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년 더 이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내가 아프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모임에서 각자 계산하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식사 대신 다른 만남 방식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무엇인지, 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결정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작은 태도를 바꿀 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태도, 변화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가 황혼기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와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만 시간을 쓰세요. 혹시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활동과 관계에 더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지금,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회원, 오랫동안 서로 의지해온 가족들. 이런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랜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생 후반부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우정과 존중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